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107강 형합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격에는 약 72가지의 특수격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72개의 특수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5년간 이렇게 상담을 해오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이 상담에서 특수격에 해당하는 그런 명주를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대체로 이 특수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거나 또는 험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상담 하는 분들이 적고, 때로 상담이 오면은 사업의 확장이나 자신의 어떤 그 출세에 관한 문제, 승진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지요. 그렇게 어떤 기구한 인생의 애환을 하소연하러 오는 분들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에 따르는 형합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습니다만, 형합이라고 하면은 형이 작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좋은 점과 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합격일 때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나 또는 후학들에게 얘기할 때, 형합격은 예의주시해서 살펴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우선 이 형합격에 대한 구성을 좀 살펴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누어지길래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 하면은요, 6개1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이 6개의 지지를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개유일, 개해, 개묘, 개사, 개미, 개축, 이래서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6개1과 갑인시를 놔야 되는 겁니다. 인시를 놓자면은 갑인시예요. 그래서 6개1주가 갑인시를 놓았을 때 우리는 형합격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합격에는 진격이 있고 비진격이 있어요. 이 진격은 이 형합격이 진격을 이루고 있다면은 대귀해요. 아주 귀하게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진격이 돼버리면은 아주 흉합니다. 그 흉에서 극단적으로는 노상객사하는, 이 오늘날 같으면은 내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도 뜻하지 않게 차량이 뛰어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도로 행위, 흉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 일주의 진격과 비진격을 잘 구분해서 사주를 판단하셔야 된다. 계유, 계해, 계묘일 요 세 개의 계수 일간은요, 갑인신을 놓게 되면은 형합격 중에 진격이 돼서 부귀함에 이르게 된다.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운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명조가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사, 계미, 계축. 저는 삼위축이라고 외워요. 계사, 계미, 계축. 이것은 비진격이 됩니다. 물론 시는 같은 갑인시예요. 그럴 때에는 주색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또는 노상객사, 이걸 우리는 오늘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되는 거죠. 이러한 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축이 계사, 계미, 계축이 왜 비진격이 되느냐? 이 구조는, 사주의 구조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될 때 일간이 예를 들어서 계사가 된다. 그럼 시는 당연히 갑인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합격이 성립합니다. 그럴 때 요 시지에 있는 인이 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사일주는 이미 사라고 하는 형이 전실되어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이 다른 데에서 없는 데에서 사를 불러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형합격에서 이미 파격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계미일주라고 하면 인과 미가 만나서 귀문간살이 될 수도 있고 원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과 축이 만나면은요, 탕화살 같은 것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오축, 탕화살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진격이 되는데, 이 인이 이런 진격이 되려면 명조에, 그 사주 내에 이 계수의 관이 있으면 안 돼요. 관이 없을 때 이 인이 계수일간의 관을 끌어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격이 되려면 여기가 계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진격이 되는데요. 이 자체에 있어 보면 계수의 관은 없어요. 그럴 때 이 인이 누굴 불러들여요? 사를 불러들입니다. 형을 불러들인 거죠. 형도 일종의 합이에요. 우리 지지육합에도 사신 하면은 형합이 되지 않습니까? 인사. 그러면은 이 사 중에 암장이 무, 경, 병이 있어요. 이 무경병이 있을 때 이 무토가 이 계수일간의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조 속에는 관이 없더라도 이런 형합격의 구조를 갖게 되면은 이 관을 시제에 있는 인이 형으로서 끌어온다. 끌어다가 이 계수일간의 관으로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없다고 해서 출세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없는 데에서 끌어온 관이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형합격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형합격의 구성은 6개1 플러스 갑인시를 놓았을 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진격은 외지 않더라도 비진격만은 외워서 어떤 형액을 예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제가 두 명조를 실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시에서 을미, 개미, 개해, 갑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수일주가 이렇게 갑인시를 놨는데 여기가 개해 보니까 이건 진격에 속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진격에 속하는데 요 계수에 정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관이라고 한다면은 토가 되는데 이 미중의 기토, 여기도 기토예요. 여기에 물론 약하지만 무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이 사를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 이 사를 불러들여서 사중에 무토관으로 하여금 계수의 정관이 되게끔 해줄 때 이 사람은 귀하게 된다. 그게 진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사주는 계축의 갑인시 아닙니까? 이건 비진격에 속해요. 이미 이 사주 속에는 인이 사, 인사, 형도 또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축이 됨으로 인해서 탕화도 성립하고요. 이 축 중에는 이 계수에 평관이 들어있어요. 정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계수의 정관이 이미 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없는 데에서 이 인이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비진격일 때 이 사람이 어떤 주색이나 또는 도로 행액 등을 갖다가 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맺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여기 계수가요, 시천간에 있는 간목을 수생목으로 생해줘요. 수생목으로. 그럼 수생목으로 생해주니까 이 간목이 고맙잖아요. 간목이 고마우니까 이 간목이 이 계수를 모시고 삼거리가 있는 인은 삼팔목이니까 이 삼거리가 있는 술집으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삼거리에 있는 술집에 이 인중에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수의
정제가 되는 거예요. 개수의 정제가 돼서 이 개수가 이 병화한테 홀딱 빠져서 주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산을 탕진하고 쫓겨나다 보니까 노상, 횡액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합격에서 비진격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형액을 당하게 돼 있어서 이 진격과 비진격의 경우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서 통변을 해야 한다. 특수격 중에서 이렇게 좋고 나쁨이 극과 극에 이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형합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형합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특수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